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더위를 시샘하는 듯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전남에서 6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래된 건물로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돼 왔던 순천시 왕조 1동 행정복지센터가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건물에 태양열 시스템을 도입해 환경복지에도 힘썼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에 허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 시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왕조 1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 속에 무사히 증축 공사를 마치고 이사했습니다. 지은 지 오래돼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오던 왕조 1동 행정복지센터는 착공한 지 14개월 만에 완공돼 많은 주민들의 축하 속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왕조 1동 행정복지센터는 공공청사로는 국내 최초로 태양열 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2층 건물로 순천시 환경복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물 1층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실과 녹색 홍보관으로, 2층은 각종 회의실 등으로 사용됩니다. 기존 행정복지센터 건물은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쉼터와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새롭게 태어난 왕조 1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고흥군의 지자체장들이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지자체장들의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했다고 하는데요. 오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 동안 대내외적으로 노력과 수고를 다한 여수시와 순천시, 고흥군의 지자체장들이 퇴임식을 갖고 소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수시는 여수문화홀에서, 순천시는 순천시 대회의실에서, 고흥군은 고흥문화회관에서 각각 퇴임식이 거행됐으며 시민과 공직자, 기관단체장 등 많은 시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장들의 퇴임을 격려했습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900억 원의 빚을 청산해 채무 제로 도시로 만들었으며 지역 차원의 분권 논의협의체 활동을 이끌어내 자치분권 상징도시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자연과 생태, 정원의 브랜드로 남쪽의 작은 도시 순천이 중앙정부와 전 국민, 전 세계가 인정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공을 세웠습니다. 또 박병종 고흥군수는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유치와 우주항공산업의 기반과 발전을 위해 힘썼으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고흥 만들기에 주력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준 각 지자체장들이 긴 항해를 마치고 한 사람의 시군민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임기를 대과 없이 마치고 시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열정을 다한 지자체장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 변함없는 복지 향상을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오보라입니다. 다음은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고흥군이 고흥 갑제 민속 전시관 개관을 통해 근현대 생활 유물을 선보였습니다. 유물 기증자의 예우를 기리고자 호를 딴 갑제로 명명한 갑제 민속 전시관은 사라져가는 민속 유물을 수집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농업과 어업, 의식주, 놀이문화 등 근현대 생활민속유물 3,000여 점을 전시해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또 고흥의 근현대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전통 민속놀이와 농기구 체험 등 상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대비해 여수시는 시청 앞 공원 부지에 하수 저류 시설을 건립해 학동지구 침수 예방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시설은 상습 침수 지역인 학동지구의 침수를 막기 위한 시설로 지난 2016년 4월 첫 삽을 떴고 하수 1만 2천 톤을 저장할 수 있는
하수 처류 시설이 최근에 마련됐습니다. 사업비로 국비 88억 원, 시비 37억 원 등 총 125억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집중호우 등 침수가 오래될 경우 가동되며 하수를 일시 저장하고 바다로 배출해 침수 피해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하루 저수시설 상부에 자동차 9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상가와 우체국, 금융기관, 거북선 공원 등을 찾는 시민들의 원활한 교통복지를 돕고 시설과 공간 활용도를 높여 도시 재생을 위해 노력하는 여수시로 더욱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흥군이 복지 체감도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협력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복지 전달 체계 개편에 대한 연도별 흐름과 공공복지를 보완하는 대상자별 민관협력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의 민관협력 우수 사례 발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연계 사업 계획으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광양시는 시민 외국어 통역자원 봉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국제화 추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외국어 통역 봉사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워크숍은 SNS 이용 외국어 시정 홍보 안내와 자유토론, 광양시 명예통역관 송현주 씨의 통역 스킬 향상 특강, 봉사자 활동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보성군은 제암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관내 건강지도자와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바른 걷기로 건강한 우리 동네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교육은 건강생활 실천 홍보대사인 건강지도자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건강관리 기술 능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적조생물이 7월부터 확산될 것을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적조대책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적조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양식생물 사용량 조사와 황토 등 적조구제 물질 확보와 산소 발생기 적조 방제 장비 점검 등 사전 안전 조치를 세웠습니다. 또 적조가 발생하면 가두리 양식장을 안전 해역으로 이동하고 폐사가 우려되면 긴급 방류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곡성군청과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했습니다. 농기계로 할 수 있는 작업은 제외하고 일손이 많이 필요한 사과나 배 적과 매실 수확 등의 작업을 각각 필요한 시기에 맞춰 추진했으며 마을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전남방송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